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 25년 10월 22일 수요일.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132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은 2부 지난 500년간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읽고 이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보고 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인류 역사책이랑 어떤 경제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엄청 디테일한 내용이네요. 각 제국의 스페인부터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그리고 중간에 프랑스, 미국,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까지 각 나라가 어떻게 성장, 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빅사이클을 시작하게 되고, 그 사이클이 현재 새로운 질서를 계속 빅사이클이 각각의 강대국으로 겹쳐지면서 네덜란드의 길더화부터 영국의 파운드화, 그리고 달러,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어떤 위안화가 점점 더 부상되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는데도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흐름들만 한번 쭉 읽어드리고 제가 듣기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뒤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혁명은 순수 농업 기반 경제로부터 다양한 품목을 거래하는 교환 경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12세기에 발생해서 1500년이 되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꽃피웠다. 르네상스 시대는 상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해서 창의성과 지성을 이용해 무역, 생산, 금융 분야를 강화시켜 경제 호황과 위대한 진보를 가능하게 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시작으로 30년 전쟁이 발생하는데, 전쟁이 끝난 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국가의 경계가 정해졌다. 자본주의를 만든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상장 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고, 1602년에는 최초의 주식시장을 개설했다. 황금 시대를 맞이한 네덜란드 국민은 편안한 삶을 원했고, 그 결과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다른 국가들이 부상해서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자본주의는 새로 불어닥친 계몽주의와 결합해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을 가져왔다. 철과 석탄 등 영국의 풍부한 지하 자원은 1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적 전환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농촌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관료와 자본가가 권력을 갖는 도시 산업 사회로 전환되었다. 영국에서 산업화로 얻게 된 이익은 일방적으로 분배되어 1800년대 후반까지 인구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70%를 차지하고, 상위 10%는 전체 부의 93%를 소유하게 되었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도래한 2차 산업혁명은 영국과 유럽 대륙 미국에서 부와 번영이 평화롭게 추구되며 소득과 부가 크게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한 전형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승리한 강대국들은 한데 모여 새로운 세계 질서와 통화 신용체계를 결정했다. 브레튼 우즈 협정을 계기로 달러는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가 되었고, 오랜 기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는 새로운 빅사이클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교육을 발전시키고 놀라운 기술을 발명하면서 1966년 주식시장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국제 수지는 악화되어 1971년 닉슨 정부는 통화와 금의 연동을 해제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통화를 팽창시키게 된다. 그 사이에 새로운 빅사이클을 시작한 중국은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현재 무역, 경제, 기술, 자본, 군사 등 다양한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요약하고 그냥 메모한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각 나라별로 자기만의 빅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그 빅사이클이 서로 간에 겹치면서 교차하면서 제국의 힘이 다음 단계 빅사이클을 시작하는 나라에게 넘어가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증명하듯이 하나씩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그래프인데요. 이 주요 결정 요인에 보면 경쟁력이 예를 들면 교육, 혁신기술, 무역, 군사력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신기하게도 교육이에요. 교육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따라오고 그 다음 무역, 그러면서 금융 중심지가 되는 마지막에 기축통화지휘국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로 이렇게 쭉 성장하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과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교육이나 교육 얘기하면 끝도 없죠. 뭔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학,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옛날 시대부터 계속 반복해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계속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좋아져야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 네덜란드도 세계 강국 패권국이었잖아요. 영국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떠한 지금 이미 AI 시대에서도 참 뒤처지고 있는데 어떤 차별화된 기술을 발견하고 발명하기 위해선 교육부터 빨리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좀 걱정되긴 합니다. 어떤 나라별 빅사이클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중국이 이미 미국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라잡았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 안에는 마지막 3부에서 미래를 얘기할 텐데 아마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를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넥서스나 어떤 코스모스에서도 계속 미래에 어떤 핵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종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건 어떤 선택사항에서 없는 거니까 배제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기는 새로운 AI가 중심이 되는 지금 기반 AI 그 기반들이 있잖아요. 미국 기반이 있고 중국 기반이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 기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들이 각자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냉전 시대처럼 소련과 미국의 냉전 그리고 그 체계를 따르는 연합국들 이런 것처럼 미국 위주의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따르는 그런 국가들 대신 이념 체계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점점 사회주의화 되고 있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강점들을 계속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래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정말 외교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만의 자립감을 지키기 위해선 받아들일 거는 완전히 받아들이고 또 우리만의 핵심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외교적으로 양쪽에 잘 말이 쉽지 않죠. 좀 미래가 참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 미래에 우리 자식 세대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거는 여기 책 레이달리오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뻔한 것 같아요.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됐든 아니면 홍춘욱 박사의 어떤 달러와 주식, 채권, 원자재 분할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하나를 선정을 해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힘은 복리니까 복리를 이용한 투자 방식,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나라별로 약간 분산 투자하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